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는 거 이혜림입니다. 주말은 편안하게 보내셨는지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무역전쟁이라는 어두운 터널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이 양국의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켜지는 격이 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난 금요일에 6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검은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이번 주 예의주시되는 증시 상황이고요. 이 트럼프의 무역전쟁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증시 정상화는 결국 중국의 대응 수위에 달려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양국이 협상 과정에서 어떤 마찰음을 낼지 아직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 가운데 줄기세포 업종이 두드러진 상승을 나타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차바이오텍이 현재도 증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차바이오텍은 이 줄기세포 관련해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4개 연도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지정 종목,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같은 줄기세포 관련주인 이 네이처셀의 급락도 막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 약세에 이번 주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줄기세포 쪽 이번 주에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미세먼지 강한 오늘 주간 증시 전망도 불투명하네요. 시장 공감템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미세먼지로 아주 뿌연 월요일입니다. 우리 시장도 이 뿌연 미세먼지가 좀 가득 낀 모습인데요. 그나마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일종 그래프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하방 압력을 좀 받으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렸는데요. 그래도 계속 전개가 될수록 이 낙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고요. 2416선 부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대형 종목 위주의 매물로 인해서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매도 쪽으로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32억 원 규모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652억 원의 사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장중에 1% 넘는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다가 현재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이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 부분 좀 유의하시면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은 0.33% 플러스권으로 다시 가닥을 잡고 있고요. 832선 부근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들여다보실까요? 쌍끌이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181억 원, 외국인이 400억 원 이상의 순매수 기록을 하고 있고요. 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특히 매수로 가닥을 다시 잡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하지만 개인은 좀 엇박자입니다. 5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은 어떤 종목을 쏠려서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수급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누적 금액 순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세가 어마어마합니다. 2% 추가 상승을 하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오늘 장세에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49만 2천 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사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힙니다. LG전자도 전 사업부 실적 개선 분석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솔솔 들려오고 있고요. 오늘 3%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고루고루 담고 있네요. 인스코비는 이달 들어서 무려 144%가량의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1% 폭등 양상 전개를 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매수 우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현재 거래소에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라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포스코 철강 면세국가에 포함이 될 거라는 관측으로 인해서 3% 가까운 반등세 시연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0.77%의 강세, 호텔신라가 2% 넘는 플러스권 간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네요. 매수 강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인스코비가 매수 강도 순으로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밑으로 경동나비엔 오늘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 관련주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4% 이상의 급반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 강도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 철강주 동반해서 강세 보이면서 이 종목도 5% 이상의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강하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네요. 대한해운 0.19%의 상대적인 강세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징적인 금호타이어는 오늘 2% 넘는 조정 양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노조 포함 여파로 주가가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좀 강하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코스닥 누적 금액순으로 보시면 HLB가 5% 급반등세 연출을 하면서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 쪽에서 특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대장암 치료제 가능성 입증 소식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컴투스가 3.5%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CJ E&M도 오늘 2.4%가량의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고루고루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이 오늘은 급락을 멈추고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고요. 이 밖에 텍셀레트컴, 제넥신,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 강도 순으로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HLB 마찬가지로 동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SPG가 4% 이상의 플러스권 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세먼지 관련주죠. 위닉스가 10% 이상의 급등 양상 장중 내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에이티넘 인베스트, 컴투스, 하이비전 시스템 등등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 먼저 체크를 해보셨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도 접근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잠시 뒤 수급 골든타임 시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장 상황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 주가 급락이 오늘 반등을 시원하게 이뤄내지 못하고 아쉬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부자들 경제신문에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알미언스타 최모연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헤드라인에서는 부동산 이슈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대출 규제 3종 세트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뭐가 달라지나 오늘 핵심 이슈고요. 가계빚을 잡을 DSR이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대출 빙하기가 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제 여러 차례 이뤄진 부동산 규제, 가계 부채 종합 대책에 더해 오늘부터 대출 규제 세트가 추가가 됩니다. 신용 대출을 끌어들이거나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해 비싼 집을 사거나 가계 대출로 사업을 근근히 이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보이고요. 자, 오늘 온라인에서는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 시가총액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을 분석한 결과 17% 이상의 증가. 하지만 전년 대비 시가총액이 증가한 반면 현대차는 좀 감소를 나타냈고요. 특히 주가 상승에 힘입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늘어났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근데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다라는 것도 좀 체크해볼 만하네요. 좀 분석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시가총액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뭐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은 못 쫓아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등 일부의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 것 같은데 아마 올해부터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중대형사의 어떤 시가총액도 시장 수익률을 충분히 좀 상회할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늘어난 배경을 살펴보면 반도체와 이 IT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늘어난 것도 아님에 확인이 됐다. 또 주가도 같이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미중 무역 전쟁 우려에 발묶인 코스피 오늘 주가 증시 전망의 가장 최대 핵심입니다. 상단 제약이 아무래도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간 증시 전망 핵심 보시죠. 이제 1분기 실적 시즌과 KLX 300 ETF 거래 개시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까지 맞아 퇴출 공포가 확산되면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속출을 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무역전쟁 후폭풍이 브렉시트보다 컸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숫자로. 네. 브렉시트 때보다 더 낙폭이 지난 금요일에 컸습니다. 코스피 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자, 증시 폭락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나타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여러분들은 저가 매수를 택하셨습니까? 이 기사에는 그렇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에 1,300억 원, 기관이 6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은 7천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들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전기전자, 금융, 제조업 등을 집중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1위 삼성전자, 기관 순매도 1위 SK 하이닉스. 자, 1분기 실적 시즌 이제 앞두고 있고요. 기대해볼 만한 건 이 KRX 300 꽁꽁 얼어붙은 시장을 과연 녹일 수 있을까 질문을 드리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금요일에 저가 매수 나섰는데 이게 네. 좀 잘한 건지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아마 주가들이 다 박스권 하단 부분에 좀 오다 보니까 좀 빨리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저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기간적으로는 조금 빠르지 않았나, 약간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저께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추세 하단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현 시점에서 조금 버티시면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뭐 신용이나 뭐 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다, 시장이. 왜냐하면 4월 7일 날에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이제 관세 부분에서 최종 협의가 이루어지죠. 만약에 이때 잘만 풀린다면 주가는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때 협의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네. 4월 말까지도 변동성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과도한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물량만 갖고 네. 시장을 좀 홀딩하시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4월 7일 정도까지는 좀 관망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LX 300 ETF 초기 설정 자금이 6천억 원이 넘는 만큼 기대가 충분한데요. 자, 오늘부터 이 수급 현황들 잘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 기관들이 모두 합쳐서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이렇게 7,500억 원 사들였다라는 거, 그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사의 아래로 내려가 보면 바로 주목할 만한 사항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관을 매수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요. 자, 거래 재개 이후에 최고가고요. 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코스피 시장 안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눈길을 아주 크게 끌었습니다. 벤처마크 지수 편입 기대감에 등 돌린 기관 투자자들이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가 대우조선해양 핵심 이슈인데요. 23일 하루에만 161억 원이 이 대우조선해양에 몰렸습니다.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감사 의견에 적정이 돼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됐고요. 이제 관리 종목의 꼬리표를 뗐습니다. 오는 6월 15일에 있을 코스피 200 정기 변경 때 다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자, 증권가에서도 중립에서 네. 매수로 이제 높은 LNG 운반선 수주 잔고 등을 고려한 수익성 개선 바탕으로 투자 의견을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시장이 워낙에 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예를 들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의견 한정을 받았었고요. 혹은 이제 KRX 300에 있다가 혹은 코스피 200에 있다가 퇴출당하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낙폭이 좀 커질 수가 있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반대이죠. 여태까지 제외가 되어 있다가 이제 지수에 편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재무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추후에 갑자기 기습 유상증자 안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대우조선해양 같은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될 때는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너무 많은 비중을 싣는 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적절한 비중으로 6월 정도까지 홀딩하는 전략은 지금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손절가 26,000원만 잡고 가신다면 한 34,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무난하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 좋은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 종목 꼬리표를 뗀 대우조선해양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외출하신 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앞에 시야는 뿌옇죠. 한 5분만 나가 있어도 네. 목이 칼칼하고 눈이 아프고 오늘도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동 중입니다. 자, 주가에서는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련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크렐사이언스가 코스닥 시작해서 또 코웨이, 위닉스, 특히 KC, 코트렐, 경동 나비엔 등이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의 미세먼지 기승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끝날 게 아니라 27일까지 지속이 예보가 되고 있고 이번 봄에 계속 불청객으로 찾아올 전망입니다. 자, 하루 이틀 안에 끝나지 않은 이 미세먼지, 이 주가에 접목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크린앤사이언스나 위닉스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매출도 잘 나오고 많이 있어요. 오르네요, 위닉스는. 예. 맞아요. 위닉스 공기청정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많이 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게 아니고 몇 개월 만에 끝날 게 아니고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비싸긴 합니다. 예.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래서 테마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 공기가 맑아져서 주가가 하락할 때 조금씩 매집을 하고 공기가 안 좋아져서 오늘같이 상승할 때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사이트들을 보면은 하루나 이틀 뒤에 미세먼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오늘과 같이 너무 공기가 안 좋은 날은 그래요? 예. 오히려 좀 매도를 하시고 쉽지 않은 전략이지만 그게 실효성이 그렇죠. 있는 전략이네요. 이게 그렇죠. 실적을 갖다 대고 네. 이렇게 분석을 하기보다 네. 좋을 때,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없을 때 매수를 그렇죠. 하고 오늘 같은 날 매도를 하는. 그렇죠. 역발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역발상으로. 여러분 네. 어떠세요? 이렇게 시작이 좋지 않을 때 미세먼지 관련주 오늘 막 급등하고 있습니다. 테마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틈새 시장 한번 발견해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볼까요? 네. 기자들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